네, 오늘은 융합 2번입니다. 이번에는 융합 2번을 보겠습니다. 신경미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신경미학은 미학의 신경과학적 기반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 신경과학자인 제키에 의해 고안되었다. 신경미학이 뭔지 그리고 누가 고안했는지 개념이죠, 개념. 신경미학은 미학 연구에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인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과 같은 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융합 연구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다. 자, 신경과학의 방법론 그리고 최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미학이라는 것의 현황을 제시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과학의 기법을 활용해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연구하고 미적 예술적 생산과 지각의 기저에 놓인 신경적 절차들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황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신경미학의 연구 방법론을 신경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거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신경미학이 뭔지, 그리고 신경미학이라고 하는 게 연구 방법은 신경과학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거고 그 예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잘 들어오진 않네요. 되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이라든가 피험자의 미적 경험 이런 말들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저도 글을 처음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야겠죠? 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단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험자들의 미적 경험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제키의 연구팀은 어떻게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는가, 미적 경험을.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제키의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뇌 반응의 차이를 일련의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제키의 연구팀의 실험이죠. 여기서 끊고요. 연구팀은 이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추상적인 얘기, 중심 문장이 되겠죠? 제키의 연구팀이 어떻게 실험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작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한 뇌 반응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봅니다.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스캐너 안에, 이거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MRI라는 건 좀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니까 그 스캐너 안에 제한 피험자들에게 일련의 점수를 통해 여러 미술 작품의 색상에 대해 미적 평가를 하게 한 뒤, 그러면 첫 번째 MRI 장치 안에 피험자들에게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피험자들의 평가를 아름다움, 보통, 추함으로 분류하여, 두 번째, 피험자들의 평가를 분류했어요. 각 경우 뇌의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였다. 그래서 분류하여서 세 번째, 전두엽의 반응을 조사했다라는 거죠. 전두엽은, 자, 그러면 여기서 금방 끊어야겠죠? 선생님이 계속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단 안에서 내용의 흐름이나 내용의 어떤 의미, 내용들을 끊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실험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두엽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도 전두엽은 이러면서 전두엽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전두엽은 세부적인 하나의 내용일 뿐인데 그 세부적인 하나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늘 말하는 부연입니다. 의식적인 미적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경해부학적 부위인데 전두엽 부위 중에 특히 내측 안와 전두엽은 내측 안와 전두엽 되게 말이 어렵네요. 자극의 가치 판단에 관여하는 핵심 영역으로 미술 작품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깊이 관여한다. 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전두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전두엽, 특히 내측 안와 전두엽이 가치 판단에 관한 핵심 영역이니까 이걸 판단하면 이 가치 판단에 관련해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험 결과 피험자들이 보통이나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에 비해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피험자들의 뇌에서 내측 안와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두엽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고요. 이 후에는 실험 결과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즉, 아름다움으로 평가했을 때, 피험자들이 아름다움을 평가했을 때 내측관화 전두엽이 활성화됐어. 한편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휴식기 때에 비해 추함으로 평가했을 때는 내측관화 전두엽이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 즉,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뇌의 보상계 중 하나인 내측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활성화되며 추함을 경험할 때는 내측 안화 전두엽이 휴식기 때에 비해 덜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정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결과를 조금 상세히 적어서 보면 내측 안화 전두엽이라는 게 언제 활성화가 많이 되냐면 아름다움, 추함 이렇게 아름다움일 때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죠. 제시되었던 미술 작품을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추상화 등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각 경우 모두 색상이 아름답고 평가되었던 그림에서 내치거나 전두엽 활성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작품을 다양하게 해도 경우에 따라서 모두 아름답다에서 전두엽 활성화가 유의미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경우에 따라서도 모두 그랬어. 이렇게 된 겁니다. 신경미학을 통해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미학의 의의죠. 의의. 그래서 예술과 아름다움의 신경적 기반을 조명했다. 단순히 미학 아름다움을 다루는 게 인문적이거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신경적 기반을, 과학적인 기반을 신경미학을 통해서 조성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또한 신경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를 통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미학적 담론에 분해라는 거랑 양화라는 것을 통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미학적 담론,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미학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경미학자들이 한 일이 또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야. 됐죠? 분해와 양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경미학의 연구 방법에 활용되는 분해와 양화는 똑같이 나오죠? 경험미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페히너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페이너는 자 그러면 이렇게 신경미학자들이 분해와 양화를 통해서 미학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의의 기틀을 마련했어. 그런데 이 분해와 양화는 페이너에 만들어진 개념이야. 점점 일반적인 진술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넘어가고 있는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페이너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의 크기, 형태, 균형, 색상, 규칙성 등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 자, 앞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작품의 크기, 형태, 균형, 색상, 규칙성 등 이것이 뭐라고? 지각적 요소라고. 페이너는 지각적 요소의 특징을 구분해 분석할 때 하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지각적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지각의 단순한,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죠. 페이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인데 이 관점은 지각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지각의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연구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표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미적 경험의 일반적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분석인데 지각적 단순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복잡한 표상으로 다가가서 일반적 이론으로 점점점 크게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페이너의 관점입니다. 페이너로부터 비롯된 분해는 자 그러면 이 분해라는 개념이 앞에 여기 있었어요. 즉 분해와 양화가 1번, 2번이라면은 지금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너라는 사람이 분해와 양화를 둘 다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 분해가 먼저 나온 거죠. 페이너로부터 비롯된 분해는 신경미학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미적 예술적 대상들을 색상, 기하학적 형식 등으로 분해하여 이를 미적 쾌락에 영향을 준 요인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주관적 경험의 객관적인 양으로 나타나는 양화의 개념들.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야겠죠?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끊어야 됩니다. 앞에 분해와 양화 두 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부터죠. 이게 분해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부터 양화의 개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양화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해라는 거는 색상이나 기하학적 형식으로 분해해서 미적 쾌락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고요.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 양화로 나타낸 양화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너가 만들어낸 것이다. 페이너가 경험 미학을 위해 발전시킨 구체적 기법들 중 신경 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선택의 방법이다. 양화에서 선택의 방법이 연결됩니다. 이 방법은 실험 참여들로 하여금 쾌락의 정도를 양화하여 비교하게 하는 것인데 주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숫자로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금 뭐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거 별점 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신경미학의 전형적인 실험들 역시 대부분 제시된 예술 작품에 대한 주관적 경험의 특정한 국면을 객관적으로 양화하기 위해 평정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보강하는데 그 두 가지가 분해와 양화입니다. 분해는 미적 예술적 대상들을 색상이나 기하학적 형식으로 분해하고 이를 미적 쾌락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내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양화인데 이거는 선택이죠. 그래서 쾌락의 정도를 양화하여 비교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 방식이 이거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와 양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 문단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자,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 신경미학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신경미학이 관심 영역을 실험적 통제가 가능한 단순한 요소들로 분해하고 이들에 대한 반응을 평정 척도로 양화하는 것은 자, 분해와 양화는 신경미학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것은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비판의 내용인데 이 신경미학이 사용하는 분해와 양화라는 방법에 대해서 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전체로서의 미적 경험이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채 그 구성 성분들로 분해될 수 있으며, 요게 하나 있죠. 자, 전제가 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즉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일반적인 추상적인 진술이니까 이걸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만, 그게 안 되면 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미적 경험이 그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채 구성 성분들이 분해될 수 있으며, 자, 분해 하나 나왔고요. 양화적인 촉도들이 미적 경험의 본질을 방해하지 않은 채 미적 경험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유전한다는 것이다. 양화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즉 이후의 얘기가 실험과학으로 예술작품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의 구체적인 얘기죠. 두 가지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 신경미학의 관점에서 이 전제는 괜찮다, 이거 가능하다라고 봐야 신경미학이 괜찮아. 하지만 이걸 비판하는 거죠. 왜? 일군의 미학자들은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는지의 여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전제가 즉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한 분해와 양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미적 예술적 경험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지는 여부, 요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죠. 이 전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미 또는 선호의 척도들이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경미학론의 방법에 우려를 표현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일군의 미학자, 즉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 또는 피선호의 척도들이 미적 경험을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지 역시가 확실하지 않다. 척도의 확실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경미학의 연구들이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수행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서 세 번째 나오고 있죠. 특별하게 고안된 자극, 실험실에서 수행. 실험실 안에 통제된 환경에서 피실험자들은 그들이 실험실 밖에서 가질 수 있는 미적 예술적 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하게 된다. 자, 실험실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미적 예술적 경험에 대한 선택권 상실, 즉 통제됐다는 거죠. 자, 여기 3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실험실에서 유도된 경험은 진정한 미적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이다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이게 분해와 양화를 하면서 경험의 본성이 손상될 수도 있어. 즉 분해, 양화를 하면서 경험이 손상될 수도 있어. 두 번째, 척도가 확실하지 않아. 세 번째, 그게 두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실험실에서 한 거잖아. 통제돼서 한 거야. 즉 진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극단적으로 신경미학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은 미학이나 예술철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서 채터지는 사물들이 보이는 곳이 램프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램프 아래서만 동전을 찾는 행동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자, 요거는 실험실에서만 즉 통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긴 하고요. 기억이 미술화 됐으니까 이게 문제로 나오겠죠.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묶어볼 수 있겠죠. 네. 신경미학을 통해 연구된 결과들은 미학이나 예술철학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신경미학은
과학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미학이나 예술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램프 아래라는 이유, 즉 보이는 곳,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동전을 찾는 어떤 행동이 램프 아래서만, 가능한 방법 아래서만 이루어진다, 혹은 가능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